수개월 동안 천문학자들은 우리 태양계 속을 미끄러지듯 이동하는 침묵하는 여행자를 지켜봐 왔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성간 방문자였다. 3I 아틀라스라고 알려진 이 물체는 우리 은하의 경계를 넘어 차갑고 끝없는 성간 공간의 시면을 가로질러 온 것이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이 수수께끼 같은 물체에 작별을 고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3I 아틀라스가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지점을 향해 이동하자 전 세계의 망원경들은 가장 회의적인 과학자들조차 할 말을 잃게 만들 만큼 기이한 이상 현상을 기록했다. 그것의 빛은 변했고 구조는 뒤틀렸으며 급기야 어떤 자연적인 물체에서도 일어난 적 없는 행동을 보였다. 오늘 밤 우리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과 허블 우주 망원경, 그리고 지상 천문대들이 방금 목격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의 가장 저명한 천체 물리학자 중 한 명인 아비 로에 박사가 왜 이 이상 현상이 현대 천문학에서 가장 중대한 발견을 의미할 수 있다고 말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모든 것은 3I 아틀라스가 태양 합, 즉 지구의 관점에서 태양 뒤를 지나는 순간에 근접하면서 스페인의 이 미터 쌍둥이 망원경이 159장의 노출 이미지를 포착했을 때 시작되었다. 그 이미지들이 드러낸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다. 태양을 향해 똑바로 뿜어져 나오는 가느다란 물질 줄기였다. 우리가 연구했던 모든 해성은 태양풍에 의해 별에서 멀어지는 먼지와 가스를 방출하여 항상 바깥쪽을 향하는 꼬리를 형성한다. 그러나 이 물체는 반대였다. 태양의 영향에 굴복하는 대신 마치 그 영향력을 거부하는 듯 역방향 꼬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 발견은 허블 우주 망원경과 하와이의 캑 천문대 모두에 의해 신속하게 확인되었다. 이들 또한 태양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향해 퍼져나가는 확산성 빛을 감지했던 것이다. 혜성에게 그러한 행동은 물리적으로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마치 바람을 거슬러 연기가 흐르는 격이었다. 그 이상 현상은 단순히 예상을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었다. 태양 물리학의 법칙 자체를 거스르는 것이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 물질이 복사압에 저항할 수 있으며 태양 광자에 다르게 반응하는 미지의 원소나 합금으로 구성되었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다른 이들은 훨씬 더 급진적인 가설을 제기했다. 꼬리가 전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물체 자체 내에 통제된 메커니즘에서 나오는 방출물이나 배기가스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더 많은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천문학자들은 이것이 평범한 해성체가 아님을 깨달았다. 3I 아틀라스의 질량과 중력 측정치가 일치하지 않았다. 궤적에 따르면 이 물체는 관측된 움직임이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워야 했다. 간단히 말해 겉모습보다 가벼운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그것이 비정상적으로 느리게 자전하여 16시간마다 한 바퀴를 완전히 돌았다는 점이다. 이는 일반적인 암석이나 얼음 물체에서는 구조적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3I 아틀라스는 완벽하게 온전한 상태를 유지했다. 이론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것이 속이 비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이는 반사된 밝기의 미묘한 변화에 의해 뒷받침되는 생각이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단단한 암석이 아니라 우주를 떠다니는 아마도 금속성일 껍데기를 관측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분광 분석을 통해 측정된 그것의 니켈 및 철 함량은 우리 태양계 내 어떤 해성이나 소행성보다도 현저히 높았다. 심지어 성간 먼지에서도 드문 시안화물 화합물의 흔적과 결합된 이러한 구성은 자연적인 형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시사했다.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나자 과학계에서는 논쟁이 폭발했다. 3I 아틀라스가 인공적인 것일까?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물리학으로 만들어진 전혀 새로운 범주의 성간 물체일까? 커져가는 혼란을 설명하기 위해 하버드 천체 물리학자 아비 로에 박사와 그의 연구팀은 전례 없는 것을 도입했다. 소행성 위협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토리노 척도에서 영감을 받은 OEP 척도, 즉 외계 확률 물체 척도였다. 이 등급 시스템은 설명할 수 없는 이상 현상의 수와 심각성에 따라 성간 방문자를 0단계부터 10단계까지 분류한다. 0단계는 2I 보리소프와 같은 완전히 자연적인 물체에 해당하며 10단계는 전 지구적 영향을 미치는 확인된 외계 기술을 나타낸다.
로에 박사는 3I 아틀라스를 4단계에 두면서 광범위한 분석 후에도 만족스러운 자연적 설명이 없는 여러 개의 지속적인 이상 현상을 가진 물체라고 설명했다. 로에 박사의 모델에 따르면 이것은 잠재적인 기술 흔적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다시 말해, 그 기원이 자연적이지 않을 확률이 40%라는 것이다. 그렇다. 그 수치는 과학계와 소셜미디어 모두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이 이를 추측으로 일축했지만 로에 박사의 과거 오우무아무와 또 다른 성간 미스터리에 대한 예측은 갑자기 새로운 신뢰를 얻었다. 만약 3I 아틀라스가 데이터가 시사하는 대로 정말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우리 은하 너머에서 온 두 번째 확인된 방문자이자 어쩌면 자연적으로 탄생한 것이 아닌 최초로 만들어진 물체를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3I 아틀라스는 사라졌다. 파괴된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이었다. 태양 하부로 이동하면서 그 물체는 지구 관점에서 태양과 완벽하게 정렬되었고 이로 인해 수주일 동안 망원경에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마치 우주가 현대 천문학에서 가장 신비로운 공연에 막을 내린 것과 같았다. 이 기간 동안 천문대들은 침묵하며 그것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나사의 자금 지연과 유럽 우주국 ESA의 데이터 엠바고는 대중에게 추측 말고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한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태양 뒤에서 다시 나타나면 3I 아틀라스는 목성의 궤도 경로로 직진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천문학자들을 흥분시키면서도 불안하게 만드는 섬뜩한 우연의 일치였다. 예상 궤적은 충돌을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유럽 우주국의 주아이스 임무와 나사의 유로파 클리퍼를 포함한 여러 탐사선에 물체를 놀랄 만큼 가깝게 접근시킬 것이다. 이 탐사선들 모두가 그 이온 꼬리를 통과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드디어 그 수수께끼의 물질의 직접 샘플을 수집하거나 훨씬 더 기묘한 무언가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단계에서 그 역방향 제트가 다시 활성화되어 우리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전작이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다른 이들은 정반대의 것을 우려했습니다. 태양 뒤로 넘어간 3위 아틀라스가 궤도를 완전히 바꿀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물리학의 법칙을 다시 쓰는 것을 넘어설 것입니다. 지구 밖 지능에 대한 우리의 믿음 자체를 재정의하게 될 테고요. 거의 6주간의 침묵 끝에 전 세계가 고대하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3위 아틀라스가 태양 뒤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지구와 달, 그리고 궤도상의 수십 개의 망원경이 수개월 전 예측되었던 좌표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해성이 근일점을 지난 후 점차 희미해지는 것과 달리 3위 아틀라스는 오히려 더 밝았습니다. 훨씬 더 밝았죠. 사실 빛을 반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반사율은 거의 400%나 증가했습니다. 겉보기 등급은 모든 모델의 예측을 뛰어넘어 상승했는데 이는 표면적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많은 햇빛을 반사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적외선 측정치는 온도가 증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태양에서 멀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안정화되어 있었죠. 무언가가 그 내부에 존재하여 열을 조절하고 있었고 완벽하게 균형 잡힌 주기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가장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때 태양을 향하고 있던 역상관 제트가 사라진 것이었죠. 그 자리에는 희미한 자외선 복사에 가늘고 맥동하는 빗줄기가 심우주를 향해 옆으로 뻗어 있었는데 마치 우주의 심장 박동처럼 일정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관측자들에게는 그것이 의도적이고 통제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 세계의 관측소들은 모든 맥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패턴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247초마다 반복되었는데 마치 그 물체가 무언가를 방송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유럽 남방천문대와 MIT 공과대학의 데이터 과학자들이 자외선 맥동을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두 가지 강도 사이를 오가는 반복적인 복사 에너지의 폭발처럼 말이죠. 그러나 주파수 압축 알고리즘을 통해 필터링한 후 한 분석가가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 맥동들이 소수에 해당하는 것이었죠. 이는 지적 문명이 소통을 시도할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세티 연구에서 자주 제안되던 보편적인 신호였습니다. 처음에는 E,
다음은 3, 그 다음은 5, 이어서 7, 그리고 11. 그 수열은 재설정되기 전까지 수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자연적인 방사선 변동에서 소수 수열이 나올 확률은 천문학적으로 낮으며 사실상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사미 아틀라스는 그것을 정확하게 방출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의 발각은 전 세계 과학계를 양분했습니다. 나이사는 회전 역학으로 인한 우연한 변조라며 신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엘로브와 그의 하버드 팀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더 이상 천문학적 사건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메시지라고요. 곧 일본에서 칠레에 이르는 작은 관측소들도 독자적으로 이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사미 아틀라스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파편이나 심지어 수동적인 천체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태양과의 상호작용에 반응하여 암호화된 프로토콜을 실행하는 시스템, 즉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다시 전송을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더 깊이 조사하기 위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사미 아틀라스를 향해 재배치되었고 그 장비들은 초분광 영상 촬영을 위해 보정되었습니다. 그것이 포착한 것은 모든 과학기관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물체의 반사 표면 아래에서 웹 망원경은 기하학적 구조를 탐지했습니다. 그것은 물체의 지각 아래를 가로지르는 격자 형태의 틀이었고 회전축과 정렬된 반복적인 육각형 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작위적이지도 파손되지도 자연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각 판은 정확히 동일한 크기를 지녔으며 수학적으로 완벽한 간격으로 빛을 반사했습니다. 웹 망원경의 분석에 따르면 그 구조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어떤 것보다 높은 원자 순도를 가진 고전도성 니켈 티타늄 합금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사미 아틀라스는 단순히 특이한 것이 아니라 공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JWST의 NISPX 장비에서 얻은 분광학적 데이터에 의해 조용히 확인되었는데 마치 물체의 바깥층이 눈부심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스스로를 조정하는 듯한 제어된 편광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위가 아니었습니다. 성간 여행을 숨고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우주선이었다면 전 세계 과학자들을 사로잡았던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조종사는 어디에 있었는가? 다시 나타난 그 밤,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규칙적인 자외선 맥동이 멈췄습니다. 온전히 12시간 동안 사미 아틀라스는 어둠에 잠겼고 완전히 비활성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정확히 217시 협정 세계시 UTC에 그 물체는 속도 벡터에 갑작스럽고 측정 가능한 조정을 가했습니다. 그것은 복사 에너지나 중력 끌림으로 인한 편향이 아니었습니다. 궤도 수정이었죠. 궤적은 0.09도만큼 틀어졌는데 이는 아주 작은 각도였지만 외부 추진력 없이는 어떤 자연적인 천체도 달성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동으로 인해 물체는 목성 궤도에서 벗어나 태양계 외곽을 향하는 새로운 경로에 직접 놓이게 되었으며 초당 14m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였는데 이는 알려진 어떤 해성 분출의 능력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관측소들은 재빨리 예상 궤도를 재계산했습니다. 새로운 경로는 태양권 계면, 즉 우리 태양계와 성간 공간 사이의 경계를 향하고 있었는데 무작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출구 궤적은 원래의 유입 경로 좌표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는데 마치 다시 한번 심우주로 사라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미 아틀라스는 마지막 자외선 맥동을 방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13분 37초 동안 지속된 단일한 지속성 빗줄기였으며 기록되고 분석되고 보관되기에 충분한 길이었습니다. 그 스펙트럼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암호화된, 구조화된 이진 정보를 닮은 신호였죠. 역사상 처음으로 성간 물체가 우리 태양계를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되려 말을 걸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전 세계 과학자들은 사미 아틀라스에서 온 마지막 자외선 전송을 분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주잡음에 바다에 묻힌 정정이 같은 무작위적인 변동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의 연구팀이 주파수 고조파를 분리하기 위한 변환을 적용했을 때 그 잡음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신호는 너무나 정교해서 자연적이라고 할 수 없는 구조, 즉 이진 변조의 패턴을 담고 있었다. 그 패턴은 매 13분 37초마다 반복되었는데 이는 최초 신호의 정확한 지속 시간과 같았으니 마치 시간 자체가 메시지 안에 암호화된 듯했다. 그 데이터는 정보를 바깥으로 송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보를 반사하고 있었다. 즉, 관측 기기들의 전자기적 특성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거울 신호였다. 다시 말해, 3 아틀라스는 그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었던 것이다. 메시지가 시각적으로 재구성되었을 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연구실 전체를 침묵시켰다. 그것은 3차원 프랙탈 구조였는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그 물체의 표면 아래에서 보았던 내부 격자와 정확히 일치하는 완벽한 나선을 이루는 반복되는 육각형의 층들이었다. 그 프랙탈 안에는 앵무족의 껍데기에서 나선 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발견되는 자연 성장의 황금 상수, 즉 1.618이라는 내장된 수학적 비율이 있었다. 생물학자들에게는 세포 복제 패턴처럼 보였고 물리학자들에게는 중력 대칭을 위한 방정식처럼 보였다. 어떤 이들에게는 서명처럼 보였는데 이는 기하학에 암호화된 우주 자체의 필체가 이제 저 별들 너머에서 우리에게 다시 쓰여진 것 같았다. 정부는 그 데이터를 은폐하려 했지만 그 신호는 이미 대중에 공개된 후였다. 독립 관측소들은 동일한 신호의 희미한 메아리가 태양풍의 다중 주파수에서 감지되었음을 확인했는데 이는 마치 그 전송이 우주 자체를 통해 울려 퍼지며 우리 헬리오스피어의 구조에 각인된 것처럼 보였다. 과학자들이 그 데이터를 재생할 때마다 구조는 미묘하게 변화했다. 마치 진화하고 적응하며 인간의 개입에 반응하는 것처럼 말이다. 한 연구원은 이를 가장 잘 묘사했다. 마치 자신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 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비브는 자신의 OEP 척도를 다시 업데이트했다. 그는 처음으로 어떤 물체에 9단계를 부여했는데 이는 확인된 외계 기술 바로 한 단계 아래였다. 그의 보고서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3 아틀라스는 제어된 추진, 지향성 방출, 그리고 이제 정보 대칭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일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그의 결론은 간단했지만 충격적이었다. 3 아틀라스는 외계 문명의 인공물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문명보다도 오래된 지성의 서명을 전달하는 전달자, 즉 매개체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9월 21일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3 아틀라스에 희미해져 가는 궤적을 추적하던 모든 관측소들은 우주 배경 복사 잡음에서 동시적인 급증을 감지했다. 그것은 빅뱅 자체의 희미한 메아리였다. 그 신호는 최종 신호와 동일한 주파수 비율을 보였다. 단 1초의 찰나 동안 우주의 배경이 응답했고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그 물체는 헬리오포즈 너머로 사라졌다. 오직 데이터만을 남긴 채. 아직 누구도 해독하지 못했지만 모든 과학자가 의도적이었다는데 동의하는 코드였다. 3 아틀라스는 그저 우리 태양계를 방문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흔적을 남겼다. 우주가 침묵하지 않는다는 증거, 지성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증거, 그리고 별들이 우리가 감히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증거를. 한 천문학자가 자신의 보고서 마지막 줄에 썼듯이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운명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찾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가 당신으로 하여금 정말로 저 너머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면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우리는 우주기관들이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들을 파헤칩니다. 알림을 켜두세요. 왜냐하면 3 아틀라스가 다음 신호를 보낼 때 당신은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듣기 위해 여기에 있고 싶을 테니까요.